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 시간에 한 번씩 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되고 그다음에 또 비도 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쉬는 시간에 이제 질의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질의사항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과정에 내용들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제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나갔던 부분인가요? 지금 보시면 이제 뒤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는 내용들은 빨리 스킵을 하고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동기탈조, 안정도 대책, 안정도가 무엇이냐 이런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정도의 정의가 뭔지,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로 나눠진다. 고유 정태, 동촉 정태로 나눠진다. 송전 전력의 기본식에 대한 상차각 곡선, 전력 상차각 곡선에 대한 안정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제 이걸 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되겠죠? 딱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딱딱 먼저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도 안정도는 고유 과도하고 그 다음에 동쪽 과도가 있다. 근데 AVR 효과하고 가버너 효과를 고려한 게 동쪽 과도다. 동쪽에 대한 그 특성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 안정하다. 여기 부분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고유하고 과도하고 차이는 동쪽에서는 여기 AVR이나 가버너에 대한 효과를 고려를 했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과도안정 극한전력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기탈조 붕괴하는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극한전력이 붕괴돼서 동기탈조가 발생한다. 여기는 과도안정도가 붕괴되는 거는 아까처럼 부하의 급변,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기 입출력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해서 그 다음에 과도안정도가 붕괴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기탈조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한번 내용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안정화 자체는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리전, 충익기. 여기 나와있죠. 5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리전, 충격, 입출력, 직렬 리액턴스 감소, 전압변동 억제, 개통해주는 충격, 고장시 전력 변동을 억제한다 이건데 발전기 입출력의 평형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개통의 리액턴스를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냐? 단난복직기회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권 변압기를 채용한다. 단락비를 큰 발전기를 채용한다. 복도체를 채용한다. 직렬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기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그 다음에 회선수를 증가한다. 다 임피던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병렬 회선을 증가하거나 복도체를 채용한다. 직렬 커패시턴스 설치하여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이런 것도 2개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단 복직기회로 해가지고 6개로 쓸 수 있는 거를 왜 4개로 쓰냐 이거죠. 6개로 늘리십시오. 자꾸 늘려서 항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식들을 더 많이 써주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 4가지.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 대책할 땐 최소 4가지를 쓰는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3개밖에 없다. 그럼 4개를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왜냐면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답은 써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른 데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기승 연결을 해가지고 그 말을 이제 비슷하게 맞춰나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정답을 몰랐을 땐 그렇게라도 맞춰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변동 억제, 승석중, 승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승합. 소극여자 방식 나와야 되고요. 중간조산 방식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SS 방식 채용한다는 건 아까처럼 소극여자 방식에서 발전기 제동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PS 방식을 채용한다. PSS에 대해서 이따가 또 나오니까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개통해주는 충격을 저감한다. 충격이 뭐냐? 아까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빨리 동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먼저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직접 접지에서 저항 접지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달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항을 달아서 지락소리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보호계증기가 빨리 동작을 해야 되니까 보호계증기가 고속도에 돼야 되고, 차단기도 고속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폐로를 빨리 해줘야 되겠죠. 고장 시 고속도 차단하여 고장점을 개통해서 빨리 분리하고 고속도 재폐로하여 일시적인 고장을 빨리 복구한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장 시 전력 변동을 억제한다. 전력 변동을 억제한다는 게 발전기 입출력을 평형화해서 빨리 출력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발전기는 제대로 돌고 있는데 출력이 아까 어떤 부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부하가. 그럼 발전기 회전 속도가 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발전기 입력이 늘어난 거고 출력은 줄어든 거죠. 그걸 평형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TCBR이 있었죠.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달아가지고 발전기를 속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부하를 걸어가지고 발전기를 빨리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PF 컨트롤, QV 컨트롤 해가지고 전력계통공학에서 정특성, 동특성의 내용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은 잘 이해되시지 않겠지만 나중에 전력계통공학에서 그런 부분을 들으신 다음에 안정도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시면 그때는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얼리 밸브 어큐뮬레이터, 초고속 터빈 밸브 제어. 밸브를 빨리 제어를 해가지고 아까 들어오는 입력을 줄여주는 거죠. 스팀에 들어오는 입력을. 차단이 너무 늦으면 회복이 안 되므로 터빈 고속 밸브 제어를 이용해서 차단을 빨리 해준다. 기타, FH, 팩치나 HVDC가 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부하각 델타가 변하면서 개통이 안정되는 현상. 이게 전력 상차각 특성 곡선이죠. 그 다음에 정태 및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설명하는 거 뭐 40에서 50%, 뭐 70에서 80%. 이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각 델타가 변하면서 개통이 안정되는 현상은 바로 전력 상차각 곡선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되는 영역에서는 안정화가 된다. 이쪽 영역에서는 불안정이 된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 증가 시 어떻게 된다? 부하가 조금 증가하여 부하각이 델타1에서 델타2로 증가한 만큼 발전기 출력도 P1에서 P2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발전기 이게 이제 자기 제어성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정운전을 계속하게 된다. 스스로 이제 뭐가 하나 증가한 만큼 뭐가 거꾸로 떨어져서 다시 자기 제어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사실 나중에 이제 그 전력계통공학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부하가 감소를 하면은 꼭 여기는 이제 그림이 이제 감소하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진 만큼 출력도 감소합니다. 부하각이 감소한 만큼 출력도 감소하고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니까 발전기 회전 속도는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부하각을 증가시키는 힘이 작용해서 안정운전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자기 운전성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 떨어지면 자기가 그걸 스스로 회복하려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요 영역에서는 아까 그게 뭐라고요? 동기화력이라고요. 동기를 유지하려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 기계의 내부 유기전압 위상차각에 어떤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를 방해하고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동기화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통은 안정운전을 계속하게 된다. 바로 그게 아까처럼 뭔가 떨어지면 다시 발전기가 가속이 된다든가 감속이 돼서 그 전압을 유지하려는 아니면 상차각을 유지하려는 동기화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안정하게 된다. 요거를 이제 아까 그 수식이 아니라 조금 더 그 그림하고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정태 및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여기는 안정도를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정태 안정도, 고유 정태 안정도, 동쪽 정태 안정도 설명했고, 동쪽 정태 안정도는 조속기나 AVR이나 가버너의 효과 등을 고려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P가 최고일 때, Pmax가 최고일 때죠. 그건 뭐냐? 사인 곡선이니까 Pmax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 최고니까 Pmax는 X분의 ES, ER. 그러니까 여기서는 EV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과도 극한 전력을 가게 되면 그 부분은 또 틀려지겠죠. 각도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사인 델타가 30에서 40도 내지 또 130도에서 140도 정도가 되면은
뭐 50에서 60 또는 70에서 80까지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이제 변화진다는 게 뒤에 나올 겁니다. 동기화력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안정하다, 이런 부분은 불안정하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도에서 40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도 안정도 정의도 마찬가지로 고유 과도하고 동적 과도로 나눠진데 동적 과도는 AVR이나 조속기의 효과를 고려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윤택하게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과도 안정도도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좀 더 보여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동태 안정도도 써주셔도 됩니다. 정태 안정도의 고유 정태, 그 다음에 동적 정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써주시고, 과도 안정도의 고유 과도, 동적 과도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40에서 50, 70에서 80 이렇게 1초 이내에 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면제법 두 가지의 곡선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EX를 한 거는 계산하기가 편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 보면은 뭐 고장전, 단락고장식, 고장재고 이런 그림에서 PA, PB, PC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죠? 인테그랄 세타 0부터 세타 1까지 P0 마이너스 PB 사인 세타. 여러분들이 바로 암기가 됩니다. 왜? 어떻게 된다고요? 세타 0부터 세타 1까지 P0 마이너스 PB의 사인 세타가 이 영역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PC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P0다. 근데 뭐냐? 세타 1부터 세타 2다. 이거 그냥 그림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수식은 바로 나옵니다. 어렵게 막 이거를 막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만 하고 있으면 수식이 바로 나오니까요. 근데 이 그림을 4개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고장점 A에서 B 발생되고 C 발생되고 이거 아까 설명드렸었죠? 근데 이 수식은 어떻게 세타 0부터 세타 1까지 여기는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인데 요거는 뭐라고요? 여기 부분에 대한 면적. 여기는 PB 사인 세타는 여기 PB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는 암기가 쉬우니까. 그걸 빼주면 이 면적이 나온다. 그럼 여기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니까. PC 사인 세타부터. 그럼 PC 사인 세타가 나오고 여기만큼을 빼주면은 요 영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P0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밑에를 봐야 되는 게 전력 상차가 곡선이니까 얘가 P고 여기 세타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는 세타 0, 세타 1, 세타 2라는 걸 알고 있고 요건 P0라는 걸 알고 있고 A, B, C, D, E, F, G, H하고 여기는 PA, PB, PC라는 것만 딱 알고 있으면 이 수식은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자꾸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바로 나오니까. 등면제법은 이기계통이다. 단단법은 다기계통이다. 단단법은 위각 출시, 그리고 0.6초에서 1초, 이런 거, 발산하고 수렴하고, 이런 내용들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해라는 건 그 키워드를만 암기를 하고 있어도 이해가 된 겁니다. 축살인 효과, 아까 얘기한 축이 각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성수전 전력 계산식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5장에서 전력 원선도를 그냥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송전을 할 수 있는 전력 계산식하고 수전을 받을 수 있는 전력 계산식의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또 자료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수식은 그냥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PS는 송전단의 전력 계산식인데, 로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파이의 MAES 자승. 이렇게 돼 있고, PR은 여기에 보시면 요 안에 내용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요게 마이너스만 틀려지고. 그래서 왜 PS는 이게 체드가 되느냐.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요게 사인 세타거든요. 사인 세타는 90도가 있을 때 체드가 되죠. 예? 90도를 만든 겁니다. 요 세타는 얼마가 됐을 때 체드가 된다고요? 90도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180 마이너스 파이를 이렇게 되면 파이는 이거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90이 있으니까 180을 넣으면은 90도가 나오죠. 요 안에가 사인이 90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체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잘 모르시더라도 요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이걸 90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180 마이너스 파이를 했구나. 예? 이것이 정태안정 극한전력이다. 요 밑에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틀려집니다. 얘를 90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세타는
파이만 되면 됩니다. 파이. 왜? 90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마이너스 파이니까 90도는 있으니까 세타는 파이만 들어가면은 얘는 90도가 나온다. PR에서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S는 그림을 그린 게 180 마이너스 파이에서 최대가 되고 PR은 파이였을 때, 파이가, 요 세타가 파이였을 때 90도가 된다면서요. 그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은 이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이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냥 이렇게만 그린 겁니다. 사실은. 왜? 파이가 90이 돼야, 요게 90이 돼야고 90이 돼야지 거의 요 90도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려주시지만 내용이 맞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타가 파이보다 작은 경우. 바로 그게 아까 90도 밑에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바로 요 영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이. 근데 이게 커지면 이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된다라는 걸 뒤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축세륜 효과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을 또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dp를 d세타로 나눈 동기 화력이 0보다 큰 지역에서는 위상차각에 어떤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 동기 화력이 있어가지고 안정운전을 계속 한다. 근데 이 영역, 요게 요 영역에서는 세타가 증가하게 되면은 위상이 감소하고 하는 이제 동기 화력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된다.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얘가 발전기고 얘가 전동기인데 축세륜 효과는 그거의 그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념은 똑같은데 중간에 좀 빠진 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전기 출력이 증가했다. 발전기 회전 속도가 감소하다 보니까 EG의 위상이 뒤진다. 발전기 입력이 감소하고 전동기 회전 속도가 감소하니까 EM의 위상이 뒤진다. 근데 얘가 뒤지는 부분하고 얘가 뒤지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더 빨리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얘가 감소되는 부분보다 발전기가 더 빨리 동작하다 보니까 요 사이의 각이 더 벌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세륜 효과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와 전동기의 감속도의 대소에 따라 안정부의 불안정이 결정된다. 만약 발전기의 감속도가 커지면 발전기 감속도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전동기 감속도보다 크니까 이 세타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안정화지는데 발전기 감속도가 전동기의 감속도보다 작으면 전동기가 더 멀리 도망가니까 세타가 증가해서 불안정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각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고 안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축세륜 효과에서는 같이 감속을 하는데 발전기가 감속을 더 빨리 하느냐 전동기가 감속을 더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축세륜 효과에서는 그거를 WG 플러스 WM 밑에는 WG 마이너스 WM이고 탄젠트 셀타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식을. 그래서 이 수식이 나왔다. 탄젠트 셀타는 탄젠트 파에다가 이 부분 발전기 관성정수하고 전동기 관정정수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이게 그 똑같은 수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90도의 그 영역에 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여러분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암기만 하시면 되죠. 탄젠트 세타가 중요하죠. 세타가 90도 영역에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탄젠트 파이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파이 값에 따라서. 근데 위에는 플러스고 밑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같았을 때는 얘가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파이가 같아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같았을 때는 이게 탄젠트 세타가 무한대가 되면서 세타는 90도가 된다. 이런 얘기고. 요게 커지게 되면은, 예? 요게 WG가 커지면 상관없습니다. 왜? 발전기의 감속력이 더 커진다면서요. 그럼 쫓아가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게 뭐냐. 얘 케이스는 같으니까 얘가 같은 영역으로, 이렇게 같은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동기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얘는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얘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다. 근데 얘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 상태에서 얘가 더 빨리 도망가 버리니까 얘가 가는 것보다 그때는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걸 쓰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압 안정도 PV 곡선 사용해서 설명해라. 병렬 커피시터 보상으로 전압 안정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드라. 그럼 PV 곡선 나와야 되고 QV 곡선은 반대라고 그랬죠. 제가 조금 이따가 아까 요청하신 것처럼 QV 곡선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메일로 보내드리면은 그 자료들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축소된 효과도 다른 자료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거 PV 곡선 유도하는 거 잊지 마시라고 그랬죠? I를 구해가지고 W에다가 P하고 Q 값으로 계산하는데 P는 사인 세타로 돼야 되고 Q는 J가 있는 부분하고 코사인 세타 부분이 Q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용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계산한다? Q는 P 탄젠트 세타에다가 넣어가지고 삼각함수 공식을 2번을 이용하면은 처음에 한 번 이용하면 VR에 대한 공식이 나온다. 여기 VR은 Q는 P 탄젠트 세타에서 삼각함수 공식을 한번 이용했죠. 그럼 VR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그 VR에 대한 공식을 다시 한 번 넣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P는 위와 같이 두 번째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0.707입니다. 루트 2를 1로 나누면은 1.414입니다. 근데 거꾸로 1.414를 1로 나누면 0.707입니다. 이게 피크하고 평균값하고 그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이런 이제 피크 값이 나오는데 이 피크를 이제 평균을 하죠. 그럼 여기 우리가 1이라고 그러면 얘가 1.414입니다. 루트 2배입니다. 여기 루트 2배. 근데 루트 2를 1로 나누죠. 그럼 요걸 1이라고 봤을 때 얘는 70.7%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70.7% 개념은. 반대 개념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얘가 어디냐? 얘가 1이라고 봤으니까 얘는 나중에 보시면 70.7%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저진 전력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는 안정 영역이고 여기는 안정 영역이고. 근데 각도는 뭐라고요? D, P를 D, V, R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V가 아니라 VR입니다, 여기. 예? VR. 송전단이 아니라 수전단에 대한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첨자들 잘 보시는데, 얘가 어떻게 됐죠? 여기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P가 증가하는데, 여기 PR이 증가하는데, VR에 대한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안정하고, 이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불안정하더라. 요걸 써주는 거죠, 이게. 개념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야 되면은 안정하고 요건 불안정하다.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게 하면은 안정하고 이렇게 되면 불안정하다. 안정한 영역은 어디라고요? 요 영역이 안정한 영역. 요 영역은 불안정한 영역. 이겁니다, 지금. 또 나왔고요. 그거를 이제 병력 커피시턴트를 보상을 한다. 어떻게 이제 증가가 됐냐. 이게 지상일 때는 요건 인계점입니다. 똑같은 인계점은 곡선은 궤적은 존재하겠죠. 요 인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우리가 지상에서 역률을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P값이. 또 여기서 역률을 또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가죠. P값이 전압 안정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요만큼의 영역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요 영역이. 요 위에서 봤을 때. 요 영역이 더 늘어나니까 전압 안정도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Q 성분을 증가해서 왜냐면 PV 컨트롤이거든 우리는. 근데 여기 Q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C 성분 때문에 역률을 증가시켜가지고 이 전압 안정도를 증가시키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계 온도 상승, 전압 안정도 문제점. 이거는 뭐라고요? 전압 안정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사고 파급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일정 소비 전력 부하 때문에 자꾸 일정 전력을 계속 쓰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일정 전력을 계속 쓰면 안 되는데 부하에 대한 표현에서 이제 이것들 나중에 이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시뮬레이션을 제가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이게 부하를 가까이 넣어가면서 부하의 종류를 일정 임피던스 부하, 일정 전류 부하, 일정 전력 부하로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계산값이 틀려집니다.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전압 안정대 개념 악화 요인 또 나오죠. 개념은 이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PV 곡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전압 붕괴의 가능성은 부하의 성질에 대해서 좌우된다. 옆에 인계점 RNA로 내려오면 전압 붕괴된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압 붕괴의 문제점, 전압 안정도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전압 붕괴가 된다 이거죠. 어떤 때 전압 붕괴가 되냐? 부하의 성질에 따라서 전압 붕괴가 되는데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부하가 유도전동기처럼 소비 전력이 일정한 부하라면 전압 붕괴 가능성 커진다. 왜? 어느 정도 부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기는 뭐냐면 전동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줄어도 얘 전동기는 일정 소비 전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력을 계속 씁니다. 무부하 운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류를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전열기 같은 경우는 뭐냐? 저항만의 부하입니다, 저항만의. 저항만의 부하는 어떻게 되죠? 불 켜면은 이 백열등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항만의 부하죠? 전기를 가하면 어떻게 되죠? 필라멘트에 열이 가해져가지고 열에 의해서 빛이 발생되죠. 근데 끄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안 먹습니다. 그런 게 바로 히터죠, 히터. 여러분들 겨울에 추울 때 쓰는 그런 히터들 같은 경우는 전열기죠. 이런 전열기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이 전압 저하로 의하면 같이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성 부하들,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악성 부하들은 전압의 변동에 따라서도 일정 전력을 쓰기 때문에 아까처럼 전압 안정도 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병렬해성 같은 경우 고장이 됐을 때 부하가 탈락을 한 겁니다. 부하가 탈락하면 그만큼 부하가 갑자기 변동이 생기겠죠. 그때는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대용량, 여기 보시면 대전력 장거리 송전선을 통해 유도전동기나 에어컨과 같은 일정 소비 전력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압이 저하되면 전류는 증가되고 증가된 전류로 인해 선로의 전압 강화가 커져서 수전단 전압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인계점을 지나 전압은 붕괴된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안정도 상에서 전압 붕괴 위험성은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전압 안정도는 무엇이냐? 계통의 정상 운전이나 외람 발생 후에 모든 모선의 전압이 허용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는 척도가 전압 안정도다. 이런 정의들도 이제 좀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지 된다. 제가 변전수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 모선이 뭐냐?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개념을, 의미를 외워서 쓰시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선이 뭔지 압니다. 아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자꾸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을 여기서 전압 안정도가 뭐다? 전압 안정도가 뭐다? 써줘야 되고, 피부 곡선이 뭐다? 그 다음 등면적법이 뭐다? 단단법이 뭐다? 에너지 함수법이 뭐다? 의미. 에너지 함수법이 뭐였죠? 위치 에너지하고. 예? 무슨 에너지였죠?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걸 가지고 쓰는 부분이다. 그런 이제 키워드 두 개를 딱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안정도의 악화 요인 두 가지가 있다. 일병, 저는. 일정 소비 전력 부하. 아까처럼 여기 앞에 얘기하는 유도전등이라든가 에어컨과 같은 악성 부하 때문에 전압 붕괴가 계속 생긴다. 그 다음에 병렬해선의 고장. 다해선 병렬해선의 고장이 생기게 되면은 임피던스가 변하게 되고 그 합성 리엔턴스 변화에 따라서 선로의 전압 강화가 커지고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일정 소비 전력 부하 1병으로 였다는 얘기죠. 저는 아예 군대 간 사람을 생각해서 1병, 2병, 3병, 4병 병장 이렇게 생각해서 1병 이렇게 그냥 애웠습니다. 저는 그냥 주변에 선로의 전압 강화가 커지고 역률이 나빠져서 전압 불안전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압 안정도 향상 대책 뭐라고요? 피부 곡선에서는 이거는 일반적인 전압 안정도 향상 대책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전압 안정도에 대한 향상 대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송수전 선로의 수송 전력 연력을 1.0 근처로 한다. 역률을 1.0으로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으로 맞춘다는 게 지상에서 진상부하로 옮겨진다는 얘기도 되고 아까처럼 인계점에 가깝게 맞춰주면 전압 안정도가 좀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하의 역률을 개선을 해야 되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콘덴서를 설치한다든가 동기조상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공급을 해주면은 역률을 제어를 함으로써 전압 안정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단단복직계.
뭐 이것처럼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겁니다. 복도체, 다해선, 개통용계, 송전선 직경 크게, 커피시턴스, 리액턴스 보상 이런 거 다 리액턴스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과도 중간 영역 안정도가 향상되기 위해서 사고 파급 방지하고 신뢰도 향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워드만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력계통공학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유무가사의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유무가사의. 우묵가사리 있죠? 우묵가사리. 예? 그것처럼 유무가사의로 저는 외웠습니다.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PF 컨트롤을 생각해서 P. 이게 P가 있으니까 요는 F. 주파수의 이상 변화. 예? 이렇게. 두 번째. PF. 아니라 PV죠.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QV. 얘가 Q니까 V. 전압의 이상 변화.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게 바로 아까 그 QV에 의한 부분을 나중에 또 유도하는 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요런 것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요거하고 관련돼서 예제 7-3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또 25점짜리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는 Q에 더 비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무효전력의 급증이나 지락 및 단락 사고를 통해서 계통의 전압이 계속 저하되다 보니까 계통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가 나옵니다. 과도 진동. 과부하 여기 있네. 송전선의 트립으로 인한 병렬 송전선의 과부하.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트립이 되겠죠. 병렬 다회선 송전선 중 1회선이 고장으로 차단되면 나머지 회선에 과부하가 발생되고 과부하가 된 선로에 고장이 연속 발생되면 결국 전체 회선이 차단된다. 아까처럼 일정 소비 전력의 변화, 일병에서 병렬 회선의 고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무과사, 사고겠죠. 이상지락이라든가 이상전압이 되겠죠. 또 한번 보시죠. 과부하, 과사. 이건 지락사고. 근데 여기는 이상전압입니다. 사자는 뺐는데 이상전압의 전파로 인해가지고 지락사고가 발생한다. 이게 5번째입니다. 다른 이제 답안지를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그때 4번째 사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무과 사자 빼고 이상전압의 전파로 인한 지락사고 발생.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과도한 정도의 손상을 방지하고 있을 수가 있다. PSS, 팩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PSS를 보는데, 여기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계통의 과도한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공 여자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알고 계시죠? AVR의 응답 톡소가 너무 빠르면 난조의 우려가 있고 부제동에 의한 저주파 동요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PSS를 채용하여 발전기의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왜? 소금여자 방식 사용하는 거 알고 있고 AVR 응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PSS가 AVR의 한 10% 정도의 그 부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제동은 아까 뭐다? 저주파 동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주파 동요가 있으면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아까 얘기했던 SSR 현상이 또 생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제동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PSS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댐핑 효과를 좋게 해준다는 얘기죠. 부제동이라는 댐핑이 제동입니다. 제동. 브레이크를 밟는데 거꾸로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힌다 이거죠. 그거를 잘 밟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댐핑을 좋게끔 하게 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영역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제동이라는 얘기예요. 제동이 안 되고 이렇게 커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제동이 잘 되게끔 이렇게 감소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나옵니다. 부제동의 정의가 뭐냐? 네거티브 댐핑이라는 얘기죠. 어떤 외란으로 인해 발전기 단자 전압이 변하면 오차 신호가 AVR 가해져서 여자를 제어하게 된다. 이건 이해하시죠? 아까처럼 그 그림을 이용하면 계좌건선의 인덕턴스 때문에 계좌 전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속의 응답이 지연되어 위상지연이 발생,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AVR의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존재하게 돼서 진동이 크게 증가하는 부제동 현상이 생긴다.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영역, 오른쪽의 영역으로 이게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인, 개, 자, 위, 진, 동쪽, 동,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작용 불안정 영향에서 부재전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왔는데 인덕턴스 때문에 계좌 전압을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 자석이 생기고 위상이 지연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AVR의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재동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중에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이런 식으로 3개씩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인계자 위진동 인덕턴스 때문에 그 계좌 전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석이 지연이 돼가지고 위상이 지연이 된다 이거죠.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AVR의 동적 작용력이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존재해서 부재동 현상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재동 현상이 뭔지. PSS는 아까 뭐라고 했죠? PFW, PWF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뭐 출주각, 주출각 뭐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각출주, 주각출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외워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PWF로 외웠습니다. PFW로도 외우고 그냥 영어로 외우시면 쓰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뭐다? 여기서 부재동 현상이 왜 생긴다고요? 위상지연 때문에 생긴다고요. 그 위상지연을 보상을 해주면 되죠. 아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발전기에 그 PSS 보시면 변진 증거대가 있었죠. 변진 증거제에서 변환을 해준다. 진상 지상으로 변환을 해준다는 얘기죠. 위상지연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또 증폭을 해준다는 얘기죠. 증폭을 해준 상태에서 신호를 이제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한 다음에 딱 필요한 신호만 제한을 해서 내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변진 증거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더 살을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팩츠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TCBR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안정도 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기소무응이다. 뭐라고요? 기계적인 응답부가 없어서 신뢰도가 높다. 왜? 회전기 같은 것도 보시면 동기조상기 같은 회전기 때문에 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얘는 뭐죠? 사이리스트입니다.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동작부가 없으니까 신뢰도가 높다. 소음이나 진동이 없다. 근데 소음이 있습니다. 사이리스트에서. 근데 이제 회전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소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무효 전력을 이제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응답 특성이 이제 빠르다 이거죠. 왜? 사이리스터가 여러 번 가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그 소자가 뭐냐, 다이오드냐, 사이리스터냐, IGBT냐, GTO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틀려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인버터를 보시면 뭐 PWM 변환이 되고, PAM 변환이 되고, 그게 이제 벡터 뭐 컨트롤이 되고, 전압 제어가 되고, 전류 대응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전력 전자를 좀 더 아시면은 그런 이제 그 내부 소자에 대한 이해들도 조금 더 편해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PSS는 뭔지 이제 설명을 드렸죠? PSS 원리, 아까처럼 부재중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재중 현상은 어떻게 생긴다? 위상지연 때문에 생긴다. 그 위상지연을 줄여주기 위해서 댐핑을 더 가하는 겁니다. 부재중 현상이 네거티브 댐핑이니까 위상지연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VR이 나와야 되겠죠. 반드시 AVR의 보조 안정화 신호입니다. 보조 안정화 신호다 보니까 AVR 응답 톱수가 빠르게 되면은 난조가 막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뭐 헌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난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또 부재동에 의한 저주파 동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PSS를 채용해서 그 동적 작용력을 그 불안정 영역이 아닌 그 정상 영역으로 움직여줘서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위상에 대한 부분을, 위상지연을 보상을 해서 아까 그림이 있었죠? 이쪽 영역에 있으면 이렇게 난조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크게. 그 위상을 이쪽 영역으로 해가지고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대로 위상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도를.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 영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재중 현상, 또 아까 얘기했죠.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인덕턴스 때문에 계좌 전압 때문에 그 다음에
자석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석이 변화되면서 지연이 된다는 얘기죠. 뭐가? 위상지연이. 위상이 지연이 돼서, 위진동에서 위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진동이 발생합니다. 아까처럼 난조현상이, 그래서 AVR의 동쪽 작용력이, 작불부,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동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그거를 부재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상지연이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위상지연이. 위상이, 부재전 현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상지연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PSS라는 걸 써가지고 변진증거제, 변환을 해서 진지상으로 해가지고 증폭을 해가지고 신호를 제거하고 제한해서 그 어떤 그 영역대로 우리가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PSS 기능은 그거의 입력을 뭐로 판단하냐? PWF, 그 다음에 PFW,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출력으로 보거나 주파수가 변화했다든가 각속도가 변화했다라는 걸 보고 본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아까 어떻게 되죠? 전압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AVR은. 근데 전압이 변동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 출력이 변동이 되겠죠? 출력이 변동이 되다면 주파수가 변동이 되겠죠? 왜? NS는 P분의 120F이기 때문에 P 값이 변화되게 되면 F 값도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회전 속도가 변화한다는 건 뭐죠? 각속도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실 때는 NS는 P분의 120F를 생각해가지고 P, F, NS는 회전수니까 회전수는 각속도, 그리고 P, F, W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생각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전체 운동 방식은 기계적인 입력하고 그 정기적인 출력과의 관계니까 그때 그 회전수를 해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정 안 될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막 연산을 해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정리를 해보면은 안정도는 어떻게 구분을 한다?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하고 주파수 안정도로 분리를 하는데 그걸 다시 또 세분화하면은 동태. 먼저 정태가 나와야 되겠죠? 정태, 동태, 과도로 나눠진다. 정태나 과도는 고유 정태하고 동적 정태로 나눠지고 과도는 고유 과도하고 동적 과도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태 안정도를 위상각 안정도를 이용해서 정태 안정도를 판별하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를 판별하죠. 그 위상각 안정도에는 이제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전압 안정도에는 이제 PV 곡선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상각 안정도에서 정태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력 상차각 곡선에 의해서 동기화력으로 판별을 한다. 정태 안정도는 미소 신호 안정도하고 같다. 과도 안정도를 판별하는 판단법 3개가 등면적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이다. 등면적법은 면적 2개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다. P제로 알아야 되고 PA, PB, PC 그림 그려줘야 되고 세타0, 세타1, 세타2 그림 나오죠? A, B, C, D, E, F, G, H 그림 그리는 거 딱 연산해가지고 전력 상차 곡선에다가 그 다음에 단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각 출시, 위상각, 각속도, 출력을 시간에 따라서 위각 출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0.6초에서 1초 사이에서 위상이 1차 동요 내에 단단법은 과도 안정도가 판단이 된다. 2차 동요도 있다. 에너지 함수법은 위치 에너지하고 아까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하고의 관계다. 이렇게. 전압 안정도는 PV 곡선이다. PV 곡선은 전압 안정도인데 전압 안정도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DPR 나누기 DVR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안정하다. 그 다음에 병력 커피시턴스를 닮음으로 인해 가지고 역률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P 전압 안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근데 얘 전압 안정도에 악화 요인은 2개가 있다. 일병이 있다. 일정 소비 전력에 대한 부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해산 병렬해선의 고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것들. 요거는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도 향상 대책은 리전 충익기, 리액턴스 부분이죠.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리액턴스를 보고 전압 변동을 억제하고 충격을 저감하고 그 다음에 입 출력을 평형하고 기타. 그럼 리액턴스를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었죠? 단단복 짓기에 단락비를 크게 하고 단건 변압기를 채용하고 복도체를 채용하고 직렬 임피던스를 작게 하고 기계의 회선수를 증가하고 단단복지 기계의 리액턴스를 감소하고 회선수를 증가하고
전압에 관련된 부분은 승속중, 승합, 서국여자 방식, 중간저산 방식. 자, 충격의 저강. 뭐라고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호계정기가 고속도로 동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차단기도 고속도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재폐로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충격을 저감하기위해서는 고장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일반 직접 접지가 아닌 저항을 달아가지고 고저항 장화 방식으로 지락전류를 줄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 출력을 평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TCDR을 달아가지고, 또 EVA, 얼리 밸브 어큐미터를 달아가지고, 기타, FH, 팩츠나 HVDC. 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이거 딱 나왔을 때 쓰시면은 10점은 맞는다는 얘기죠. 10점. 최소 10점. 근데 그림 그리고 내용 써주면 15점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20점을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거기 수식도 써줘야 되고요. 매끄럽게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반이기 때문에 10점을 맞을 수 있는 10점짜리가 나왔을 때 7점, 8점을 맞을 수 있는 키워드를 쓰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키워드 부분을 반복을 해드리는 게 키워드만 쓰시면 일단 점수가 나오거든요. 축세륜 효과는 뭐라고요? 발전기에 대한 그 감속도하고 전동기에 대한 감속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 탄젠트 세타는 이거 나와야죠. WG 플러스 WM 밑에는 WG 마이너스 WM 그리고 탄젠트 파이 이게 축세륜 효과입니다. 그게 뭐냐? WG하고 WM이 같았을 때 WG하고 WGM이 하나가 크거나 작았을 때 그걸 가지고 아까 그 각속도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축세륜 효과는. 자, PV 곡선 증명해라. 아까처럼 P는 뭐다? 사인, 세타, 사인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Q는 뭐다? 사인, 세타, 코사인 부분하고 J 값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그걸 Q는 PR 탄젠트 세타로 해가지고 거기서 전압 VR을 나타내죠. 그럼 전압 VR을 갖다가 나중에 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압 안정도에 대한 수식이 나오더라. 삼각함수를 2번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기본적인 흐름은 가지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압 안정도의 개념은 뭐다? 예? 약하유는 뭐다? 일병. 일정 소비 전력의 소비 전력 부하. 다해선 병렬에서는 고장. 향상 대책은 어떻게 된다? 역류를 증가시켜라. 1.0이 있는 대로. 그리고 리액턴스를 줄여라. 안정도 향상 대책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 예? 전압 안정도 개념은 이제 그 위상각 안정도의 개념하고는 약간 틀리지만은 전체적인 전압 안정도 향상 대책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사고 파급 방지 대책 유무 가사에 나와 있죠. PF 유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PF 주파수의 이상 변화. 무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QV 전압 사고라든가 이상전압에 의한 지락사고라든가. 과는 과부하입니다. 병렬의 산에 있다가 한쪽이 죽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이 과부하가 돼가지고 나머지 그 부분이 또 떨어진다. 예? 이 과는 과부하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승은 이상전압에 의해서 지락사고로 변동되는 거. 사는 뒤에 또 다른 자료가 나오니까 한번 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PSS 동작 원리는 이해하셨죠? AVRA 보조 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지연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동작을 하는 부분이다. 대략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최소 3-4번은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5번 이상까지도 반복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개통이 보일러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서 여기 기계적인 입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제너레이터에서 정기적인 출력이 나가서 이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정도는 뭐냐? 주어진 초기 조건에서 평형 운전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전력 개통의 능력음이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외란이고 아까처럼 이 동기하고 위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기 한전에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델타가 같았을 땐 같이 돌리면 돌아가는데 이게 한쪽이 빨리 들어가면 이렇게 틀려질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안정도를 분리하는 부분들을 그려주시고 댐핑이 아까 여기 댐핑 토크가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제동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수식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소 신호 안정도 이렇게 넘어가고요. 일기 무한대 고선은 아까 뭐라고요?
이런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림 그려주고 요 벡터도. 아까 제가 이 벡터들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왜? 단거리 송전솔로에서도 비슷한 부분 썼었으니까. 이제 비돌긋기에 대한 출력식을 써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리는 걸 보시면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뭐죠? 전력 상차가 곡선이 나오죠. 이 곡선에서 전력 상차가 곡선을 그린 겁니다. 지금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전력 상차가 곡선을 그린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일기 무한대 모선이 아까처럼 그림 그리고 비돌긋기의 출력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력 상차가 곡선을 유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내면 끝인 겁니다. 지금. 그런 흐름을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다가 풀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과도 안정도 넘어가고, 요 안정도를 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또 그려놨습니다. 면적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탈조를 하더라. 왜? 여기는 이제 수렴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렴을 하더라. 얘는 탈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그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0.6초, 1.0초인데 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줘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많이 표현을 해줄수록 점수가 더 좋아진다. 리액턴스 부분 나왔죠? 여기 이렇게 단답법은 뭐라고요?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면적이 이 F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수치적 분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수치적 분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이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적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림들 그려주면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부분 영역, 여기 부분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고 앵글이, 예? 수렴 또는 발산하는 부분들이 틀려진다고요. 이게 그때 이제 미국 서부에서 광역전쟁이 일어났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영역이 뭐라고요? 안정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까 어떻게 그림을 그렸죠? 여기 PSS에서 그림이 나옵니다. 요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커진다고요. 커져서 이렇게, 요 영역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다. 요 영역에서는 감소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스테이블하게 감소된다라고 그림 그렸죠. 그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따라서 PSS는 보조 안정화 신호를 사용해서 발전기 회전자의 댐핑 토크를 추가해서 위상 지연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준다. 수렴하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과도 안정도 보시면 약간, 전압 안정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틀려져 있죠? 약간 이렇게 타원식으로 약간 올라가 있다. 요건 이제 다른 이제 전압 안정도.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된다? 여기 부분이 70.7% 정도가 된다. PV에 대한 곡선들을 이렇게 그려주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까지가 안정화된 부분이다. 요 QV는 이거, 여기 QV 특성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전압 안정도를 분석할 때. 예? 또 설명이 또 나오니까,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이거는 나중에 SVC 쪽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좀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운영 측면에서 대책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제주도 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 이제 분석했던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내 개통 같은 게 이제 모델링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까 그 개통도만 한번 보시라고 넣은 거고요. 서브노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전력 상차각 특성, 동기 발전기 출력식. 아까 이게 그 비돌기기를 이용한 무한대 모선을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유도해 줘야 되니까. 고장 중에 전성 전력 계산은, 예? 아까 얘기했죠. Z1 1선 지락은 Z0 플러스 Z2입니다. 전달 임피던스는 2선 지락은 Z0 플러스 Z2분의 Z0, Z2입니다.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향상될 때, 리전 충익기, 전력계통 안정화대책, PSS, 소극여자 방식, 동기탈조가 계통에서 발생하는 원인 안정화대책 나왔죠? 사고 파급, 아까 유무가사이 나왔죠? 그거 설명하라는 얘기고요. 전압 안정도, PV 곡선 설명하라는 얘기죠. 전압 안정도, 악화 요인, 일벽, 일정 소비 전력, 그 다음에 다해선 고장, 개선 대책 뭐라고요? 역류를 1.0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리액턴스라든가 전압 안정도 대책 써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부분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풀어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해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전압 안정도를 위상각 안정도하고 비교해라. 이게 뭐죠? 위상각 안정도에서는 등면적 단단법이 있었는데 전압 안정도는 PV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이 내용입니다. 전압 안정성의 지표, 사고 파급과 그 대책, 안정성 제어가 이제 그 안전도 제어입니다. 안전도 제어. 그래서 그 종합 제어, 그다음에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같은 걸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기 탈취 시 문제점 예방 대책. 여기 보시면 안정도의 정의 나옵니다. 이런 것들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안정도 정태 과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태 안정도 분류. 여기 보시면 고유 정태, 동적 정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AVR하고 여기는 AVR하고 저기가 없죠. AVR하고 가본을 여기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전력 상차가 곡선을 했는데 발전기 간혹 출력 곡선을 그려줬다는 얘기죠. 동태니까. AVR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효과가 틀려지니까. 이렇게 내용 써지고 과도 부분에서는 왜? 이기계통 이상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단단법에서 0.6초 이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전압. 여기 보시면은 리전 충익기에서 전압 부분에 대해서 승속 중이죠. 여기 중간 저상기에서 이제 전압을 줄여주더라. 이런 그림 그려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보내드리니까 일기 무한대계통 전력 상차각 특성. 그러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을 이용해서 벡터도를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벡터도가 뭐라고요? 이 벡터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비돌긋기의 벡터도가 하나,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나오면 무슨 곡선이 나온다? P는 X분의 2의 SR, 2의 사인 세타라는 전력 상차각 곡선이 결국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X분의 2SER 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전력 상차각 곡선이 나왔으면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기 무한대 곡선은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그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걸 각각을 공부를 했어도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 답안을 못 씁니다. 흐름을 이제 가르쳐 드렸고 이제 흐름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비돌긋기 출력시 예?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똑같이 뭐 어떤 부분이 나온다? P는 여기서처럼 아까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결국은 뭐다? 근데 이제 그 전기 저장을 무시하면 이와 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똑같이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력 상차각을 그린다. 요거는 뭐 상세하게 더 나눈 거고요. 이기계통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T형입니다. ZA, ZB가 어떻게 되죠? 전달 임피던스가 ZA가 ZB를 더해야 되는데 PAB가 보시면 ZA, ZB였는데 사고가 나면은 이와 같이 T형이 어떻게 된다? 요 합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사실 계산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요 하나만이 필요하죠. 전달 임피던스니까. 그 전달 임피던스가 이와 같이 델타 Y로 변환할 때 이 공식에서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나온다. 이 ZF가 여기 나와 있는 이 ZF가 아까 고장 형태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장 형태에 따라서. 그걸 이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뒤에 가서 이제 또 나오는데 0.2, 0.2 해가지고 2.5가 나오고 1.25가 나옵니다. 평사치 때는 2.5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고장이 나게 되면 여기 부분이 뭐가 생겼다고요? 여기 전달 임피던스가 요만큼 생겼습니다. 왜? 여기 0.2, 0.2였는데 0.2, 0.2에다가 요게 A, B에다가 요게 합성 임피던스가 생겼다는 얘기죠. 0.1이 들어가니까 얘가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커져버리니까 얘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2회선 고장, 2회선 중에 한 회선이 탈락이 되면 어차피 50% 줄 거 압니다. 근데 수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2.5하고 1.25. 요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이. 요 문제가. 연습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안정성 향상 대책, 리전 충익기. 보시면 됩니다. 리전 충익기에 대한 단단복직기의 승속중, 전압변동 은재, 소극여자. 여기는 저는 3개만 했는데 여기는 4개를 했죠. 승속중의 개통 연계까지. 전속계중. 뭐 이렇게 했죠. 예? 여기는 PSS. 사고 시 개통의 충격 저감. 뭐 여러 가지. 재폐로.
여러 가지 부분을 더 넣었죠. 고장중, 그 다음에 early valve, 그러니까 FH. 최소 3, 4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 PSS, 저주파 동요를 억제해. 저주파 동요하면 SSR이 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예? 부재중 효과, 위상지연 이런 것들이 키워드란 얘기입니다. 지금 인계자 위진동, 인덕턴스 때문에 계자 전압에 의해서 계자 자속에 의해서 자석 변화가 일어나서 위상지연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적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동작하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 가지고. 요 아까 그림 보셨죠? 요런 그림을 그려줘서 요쪽은 동쪽 작용력이 안정한 영역이 됐고 여기는 PSS 설치 전, 그러니까 설치 후를 해서 영역을 바뀌어줬어요. 이거죠. 나머지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 그려주시고요. 아까 제가 뭘 받는다고요? PWF, PFW, PWF 거꾸로 이렇게 쓴 겁니다. 세 개를 받아서 뭐라고요? 변진 증거제, 신호변환기, 진지상 회로막, 증폭기, 제거기, 제한기. 신호변환기는 뭐다? 입력 신호를 변환하는 거다. 진지상 회로는 여자계통에 의한 응답 지연을 보상한다.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이라면서요. 증폭기는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거는 증폭된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호 제한기는 너무 큰 시그널이 나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동호당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왔고 감쇄 방법들도 나왔고 설비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쓰실 내용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쓰실 수는 없으니까. 소극여자 부분 이렇게 무한대 보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보시면 됩니다. 여기 PSS 소극여자도 나오고 연속적인 동기탈조 나오죠? 여기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유무과사이 나왔죠? 유무과사이 과부하 사 성전설로 사고에 의해서 선로 탈락에 의해서 계통이 분리된다. 이상전압에 의해서 지락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유무송송이로 외웠습니다. 유무송송이. 그건 여러분들이 나름의 그리고 여기는 공화급계 안긴보. 계통 안정화 대책은 이제 이 부분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안긴복, 안급복으로 저는 외웠는데, 안전도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요것도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 PV에 대한 설명들, 아까 다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전력용 콘덴서에서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전압 안정도가 뭐고 약화 대책이 뭔지 지금 워낙 많으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들 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전압 안정도 개선 대책이 뭐냐? 단기나 장기, 협조제에서 종합제어. 요거는 이제 전력계통공학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요거. 예? 이런 것들을 나중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정도 대책에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가 나옵니다. 근데 송배전공학은 아니고 전력계통공학에서 안정도 대책에서는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에서 배우는 건 사실 위상각 안정도만 배웁니다. 전압 안정도는 안 배웁니다. 근데 제가 미리 안내만 해드린 겁니다. 왜? 전력계통공학 쪽에 가시면은 큰 부분을 보니까 그때는 전압 안정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와 같이 종합제어라든가 협조제어라든가 예방제어라든가 긴급제어라든가 복구제어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지만 이걸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게 왜 이걸 내가 배워야 되냐? 전력계통공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자료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연구반 교재들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똑같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림 나와 있고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수식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수식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냥 쫓아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반 교재는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또 연구반 수업을 들으시니까 그 부분을 해서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상전압을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 이상전압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